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자치연구소 최용승이고요. 오늘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는데 제국과 그 제국과 국가 중앙 체계에 장하는 그 자치 민주주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주의는 다층적 수준에서 위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여기 지금 제가 마이클 샌들과 김선욱 교수님의 그 어떤 그 소통을 좀 소개하겠지만, 일단 저는 다층적인 이제 위기에 빠졌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제국 때문에 민주주의만 빠졌다, 그 위기에 빠졌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지금 제국주의는 없었지만, 제국이 이제 커지는 거죠. 그 제국이라는 것은 국가가 성장한 게 아니라 거대한 어떤 예컨대 금융의 세계와 이런 것들도 제고될 수 있겠죠. 그래서 네그리와 하트 같은 경우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정하기 위해서는 다중을 얘기하죠. 그 다중의 어떤 직접 민주주의 또는 그 절대적 민주주의라는데 그것이 권력을 다르게 잡아야 한다. 대의민주주의를 신뢰하지 않으면서 이제 그런 주장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대의민주주의는 국가 수준의 대의민주주의는 그 금융의 세계화가 국경을 넘고 쳐들어올 때 이렇게 방어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대의민주를 이제 그 회의하면서 전지구적 디지털 어떤 그런 웹 공간에서 전지구적 시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다층적 다중, 프롤레타리아 다중이 뭐냐면은 권력을 다르게 잡아야 한다. 이게 이제 그 네그리와 하트의 주장이죠. 그래서 이제 이제 이런 주장 자체가 사실은 잘못하면 이제 이게 이제 이 다중이 적극적으로 정한 주체가 아니고 수동적이 될 수도 있고 퍼플럼 주체도 될 수 있거든요. 예컨대 저 금융이 금융의 세계화로 말미암아 중산층이 붕괴하고 금융자본의 세계화로 중산층이 붕괴되고 양극화 불평등해지는데 이때 이 다중은 그런 소극적 금융 자본과 제국과 정해야 되는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특히 미국 같은 경우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중산층이 힘들고 붕괴되고 양극화 불평등 상황 속에서 일자리도 없어지니까 뭐 트럼프도 있지만 이방인을 몰아내자 이런 식의 어떤 그 포퓰리즘 정치가 지금 미국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금융 제국의 세계화로 말미암아 지금 중산층이 붕괴도 힘든데 이걸 갖다가 다중이 적극적으로 저항한 게 아니라 다중이 그 네그리와 하트의 말과는 달리 대중으로 변하면서 퍼퓰리즘 정치에 휘둘린다는 거죠. 사실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다중이 에, 정치하는 게 아니고 포퓰리즘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 네그리와 하트에 따르면 다중 정치는 공동의 것을 모두에게 돌려주는 방향가 되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안 가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다중의 움직임과 포퓰리즘을 갖다가 가려내기 참 어렵다는 느낌이 있고, 이 다중이라는 것은 전 지구적인 어떤 그런 어떤 우리가 협력하면서 사실은 금융 제국의 세계화에 대항해야 되는데, 대안적 세계화를 주어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다중이 좀 더 대중의 포퓰리즘 정치에 휘둘리면서 좀 미국 국가주의에 트럼프가 선동하니까 연동되면서 이제 다른 사람이나 약한 사람 짓밟으려는 그런 퍼퓰리즘 정치로 이제 하물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참,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우리 민주주의를 위험하는 그 제국의 금융화에 대해서 다중을 요청하지만 다중이 굉장히 수동적이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봤을 때, 저는 이제 이, 다중도 중요하지만 지역 수준에서, 세계 수준이나 지역 수준에서의 지역 자치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주민이 중요하다. 또 주민 자체 중요하다. 이런 좀 생각하면서 마이클 샌델과 김선욱 교수의 대답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에 빠진 대민주주의에서 이제 마이클 샌델은 어떤 얘기냐면 이 선거는 때로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드러낸다는 거죠. 50% 득표율로 당선돼도 모든 것을 가져가고 승리했다는 자부심이 오만으로 변질되게 하는 거죠. 성공은 능력만 아니 행운이 작용한 결과인데 이것을 인정하는 성자의 겸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마이클 샌델 교수가 이제 성자는 겸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유명한 마이클 샌델 교수가 김선욱 교수, 숭실대 철학교 교수가 만난 이 자리에서 민주주의 위기와 시민 역할을 주제로 대담을 가졌는데 이 샌델은 무슨 얘기냐면 능력주를 맹신한 사회에서 성자는 성공을 자기 노력 결과로만 여기고 패자는 실패를 자기 탓으로 돌리죠. 이게 이제 원인 분석을 잘한 게 아니고 오히려 어, 원인부터 잘못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했을 때 남 탓을 많이 하는데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오히려 자기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잘못 원인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성자는 오만해지고 패자는 굴욕을 당연시하게 되죠. 이런 분위기가 양극화를 부추기고 대중의 분노를 키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이제 그 그대 양당제 이제 그 승자 독식 그 사회인데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기독교 양당 체계에서 서로 성질 주고하는데 어느 당이 승리하더라도 결국은 뭐냐면은 대중 특별히 이제 그 중산층이 붕괴되고 양극화 불평이 심화되니까 기존의 대의민주주의가 어 어떤 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분노하는 가운데서 사실은 트럼프가 이런 대중의 분노를 잘 이용해 가지고 포퓰리즘 정치로 민주주의를 약화시켰죠. 뭐 이런 맥락에서 마이클 샌달이 지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주의 위기에 벗어나려면 시민이 삶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영향을 행사한다고 이제 마이클 샌달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이클 샌달은 오늘 정치는 숙고는 빠진 채 절차의 공정성만을 중요시하거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양극화된 정치적 입장을 가진 정치가들의 말싸움사를 변질돼 지금 윤석열 대통령 우리 지금 그 탄핵 관련해서 얼마나 민주당과 이렇게 공화당이 우리 그저 국힘과 민주당에서 싸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지난 수십 년간 우리를 지배한 능력주의 문화라고 이제 마이클 샌들인데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그 결과 그 지금 이 능력주의 문화 속에서 그대 양당 체계에서 경제 양극화 불평등이 마주됐죠.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그렇고 우리나라는 특별히 지역 소멸도 문제도 있죠. 그래서 민주주의 크게 약화됐는데 민주주의는 제도적 위기에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능력치가 왜 문제인가? 승자가 성공을 자기 노력의 결과로만 여기고 패자는 실패를 자기 탓으로 돌린다는 거죠. 이걸 정당 정치에 관련되면 우리나라 그 표가 항상 어 이렇게 제대로 반영이 한 4분의 1만 반영되는데 그러니까 국민 투표한 4분의 3은 다 이렇게 반영되지 않고 4분의 1을 그걸 가지고 양당 기득 체계에서 다 자기 걸 다 해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성자는 오만해지고 그때면 패자는 권력을 당시한다. 공정한 경쟁의 결과를 보상받는 것에 정당하다는 능력주의 생각 때문이라는 거죠. 이와 관련해 신자유주의 시장 중심 사회가 지난 수십 년 크게 강화돼 가지고 중산층을 붕괴시키고 양극 불평등 너무 또 세게 한 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때 문에 정말 이 사회는 불만과 분노가 너무 많고 우울과 정말 불안에 떠든 그 대중들은 이제 혐오와 정오 정치 가운데 법률 정치를 함몰돼 가는 거죠. 그 정치 양극도 심화된 거죠. 능력주를 비판하는 것과 능력을 무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성자가 능력을 갖추고 성공을 한 것은 자기 노력 덕으로만 돌릴 수 없는 많은 도움과 행운이 함께한 결과인데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오만에 빠지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자의 겸손은 양극화를 해결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패자도 실패가 자신의 탓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근본 철학적 문제 가지고 자유가 뭔가를 질문해요.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마이클 샌드는 보통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그런 자유 개념이 아니에요. 자유주의도 시민성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만 강조하는데 그런 맥락에서의 이 자유 개념도 아니고
즉 우리 선택의 자유와 자기 권리 이익을 추구하는 자유는 존재 생각하지 그게 아니다. 약간 이제 공화주의 심성하죠. 공화주의 측면에서 자유를 생각해요. 그래서 미국 전통에서는 시민적 공화주의 자유 개념이 더 지배적이다 이렇게 합니다. 시민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그 지역사회에서 풀뿌리를 통해서 결정 영향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자유로워진다. 저도 이게 동의합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합리적 분권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 지방 분권을 통해서 시민이 스스로 삶을 이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그 자치로서의 자유가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마이클 샌더는 이것이 바로 미국이 원래 추구한 민주주의 본질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의미 민주주의는 기존의 자유주의적 민주주의가 무엇이 다르냐 하면은 시민들이 공공의 사안에서 함께 숙고하고 공동성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그 풀뿌리 민주주의의 그 전형인 타운홀 미팅을 예시로 들면서 그런 사례라는 것이죠. 모두 평등한 주체로서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한 것이 시민 덕목이다라는 것이죠. 그 정치에서 시민의 토론과 대화, 공동체는 그 고민이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이것이 민주주의 살리라는 것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정치 문화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의민주 속에서 소수 엘리트 민주주의만 작동되고 시민들은 무력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목소리가 정치인에 들려지지 않고 중요치 않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이 지역에서 지역 차출할 수 있는 주민들 굉장히 중요하고 이들이 사실은 많이 그 연대해야지 사실은 전지구적 수준에서 그 금융의 세계화나 여러 가지 민주주의를 대결할 수 있는 다중이 네그리나 하트가 만들 그 형성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과연 다중이 형성될 것이냐라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 위기에 벗어나려면은 시민적 공화주의 개념이 자유 개념이 제도와 실천에서 모두 회복돼야 한다는 게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마이클 샌달은 공화주의적 공동체를 하셨는데 자유주의 비판했죠. 그 이게 자유주의는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하지 않는 이렇게 이제 김성호 교수 질문하니까 자유주의 경제 신자유주의 되면서 생산력에 집중해 부를 통한 번영과 발전을 주겠지만 이것이 중요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더 있는데 민주주의 발전에는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경제가 단순히 이제 대의민주 통해서 또 시장 경제를 통해서 이렇게 확대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제가 시민의 민주 자치 역량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산 같으면 막연하게 메가시티 전략 이런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그런 것들의 자치 역량을 가지고 스몰시티를 통해서 점점 그 자치력을 키우면서 그다음에 국민투표 자치 투표를 통해서 그런 것들 결정돼야 한다는 거죠. 경제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부산시가 중요한 메가시티 그뭐 국힘이나 민주당이 소비자 이익의 관점이 아니라 시민 자치 역량의 관점 바라봐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주민투표나 뭐 가덕도 신공항이나 메가시티 문제 이런 게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마이클 샌던 입장에 동의를 하고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출마해 강한 지지를 얻고 있는데 이 현상을 어떻게 보는가? 트럼프는 능력주의 결과인 대중의 분노를 잘 포착하고 이를 이용하는 데 탁월했죠. 그래서 퍼플 정치를 한 거죠. 그가 그래서 미국의 대중들은 다중이 아니고 대중이라고 보는 거죠. 그가 유일하게 잘했던 것이죠. 지난 수십 년간 깊어진 빈부 경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엄청난 분노 감정을 잘 이용했죠. 트럼프가 그들의 귀를 기울인 것은 잘했지만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고 민주주의를 약화시켰다 평가하는데 저는 그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대중의 분노의 배경에 정치 엘리트의 역할이 있다는 얘기인데 전문가도 주요 정책 결정을 주도하는 그 전문성이 강조된 현실에서 봐야 되냐.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를 통해서 정치 엘리트들이 전문가니까 그들이 정치를 하지 이렇게 하는데 이제 마이클 샌더스 좋은 얘기를 해요. 전문성이 중요하던 것과 전문가 정치적 지배를 가져가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정부의 그 행정 체계 속에 전문가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 또는 뭐 또 여러 학자들도 많고 그런 전문성 잘 활용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나 환경과 팬데믹, 정보, 기술 등의 사안을 다루면은 전문가 의견이 필수적이죠. 그러나 정치가는 전문가만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팬데믹 때문에 언제 학교 문을 열고 닫을지의 결정은 공동체를 염두에 두려 되어야 하는 정치 결정이라는 거죠. 보건 전문가 자문이 필수적이고 너무 함부로 개입하면 안 되지만 그 결정은 전문가가 내려야 한다는 것은 기술 관료주의의 환상이고 우리가 하버마스 의사소통 합리소통에서 우리 결정을 이렇게 하지만 이때 필요한 것은
정치가 책임 판단인데 이걸 이제 프로니시스라고 할 수도 있고 한나라는 정치 판단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질문하면은 정치의 역할이나 자질이 무엇인가? 정치관 시민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말을 공감과 경청하고 또 사랑을 갖고 소통해야 되겠죠. 전문가의 정확한 정보 분석을 활용하고 대중의 말을 경청하고 공동선을 토대로 상황을 잘 고려해서 판단 능력을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이 실천적 지혜고 이게 이제 한나라한테 말하는 정치 판단인데 이를 기르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당에 아이들이 국회의원 민주당 적당에 입당해서 사실은 그 프로니시스 정치 판단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한 20살 때 이제 국회의원으로 이제 또 지역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름자체는 마이클 샌드 동의하고요. 그다음 인문학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인문학은 능력주의 경기가 소외되고 있는데 이 시대 인문학은 역할은 뭐인가? 특별히 이제 저도 좀 고민하는 게 인문학은 그래 수도권에서는 이제 대학도 막 그렇게 하니까 점점 소외가 들어는데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중앙이 체계에서 제가 한립 분권이 안 될 뿐 아니고 수도권 또 대학도 너무 자꾸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인문학이 점점 소외되고 명육지 사회 속에서 더욱더 이제 약화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마이클 샌더는 이런 얘기예요. 정치학과 경제학에 관심 많았지만 박사학위 때 정치 철학을 전공했다는 거죠. 교수로 활동하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철학적 고민을 통해 삶이 변하면서 보았다는 거죠. 학생들이 IT나 경영을 전공한 경우가 많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학생이 인문학을 전공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특히 대학은 모든 사람이 인문학 가치 생각하고 저는 이제 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정말 인문학 사회를 통해서 문학과 철학과 사학 등을 반드시 접하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이제 시민화되고 정말 인문학이 약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때는 어떤 우리가 어떤 좀 더 창의적 사유, 그다음에 비현상 사유, 그리고 좀 더 공감하고 사랑하는 사유들을 못 갖게 되고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 생각해요. 그래서 지역의 인문화도 굉장히 발달시키는 생각합니다. 특히 마이클 샌델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는 게 김석 교수가 관심 가는 주제나 저술 계획이 했는데 급격히 발전한 기술 문제에 관심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도구적 이성은 과학기술 이성이 지금 인공지능의 등장, 챗 GPT 관련된 윤리적 굉장히 이제 문제를 많이 일으키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좁게 얘기하면 인공지능 인문학, 좁게 하면 인공지능 윤리고 인공지능 인문학 문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빅데이터 시대에 프라이버시가 많이 침해되고 있죠. 개인정보가 침해되고 있죠. 이런 문제도 불리하고 또 소셜 미디어가 개인을 고립시키고 사실은 이제 아까 네그리 하트는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도 사실 우리가 다중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현실은 지금 유럽의 거구라든지 또 미국의 트럼프 현상이 나타난 것처럼 브렉시트도 안 되지만 소셜 미디어가 기댄스가 말한 것처럼 이게 퍼플리즘 정치에 너무 악용되고 이런 문제도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적인 정보 유통, 정치 편향성을 더 강화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그거잖아요. 그 뭐냐 하면은 미디어잖아요. 그죠? 이런 어떤 그 뭐 유튜브도 그렇고 소셜 미디어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정치 양극화를 더 강화시키고 또 뭘 또 야기하냐 하면은 이제 점점 뭘 이제 또 일으키냐 하면은 또 진영 논리를 강화시키고 팬덤 정치를 강화시키고 또 정치 양극화를 일으키고 또 포퓰리즘 정치를 더 이제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더 우리가 좀 더 뭐 저도 고민하고 있는데 뭐 책도 쓸 생각입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이 민주주의 위기에 빠졌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지역 수준에서 주민 자치의 정치가 중요하다. 그게 민주주의 꽃이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공화주의적 시민성을 가지고 지방 분권의 그 풀뿌리미를 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 때부터 실천지 프로니시스, 아르테스 프로니시스 그러니까 정치 판단을 기르면서 이렇게 해야지 전 지구적 수준에서 금융의 세계화나 그도 국가 안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그 신자유주의 세계화에서 좀 더 민주주의를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다중들이 더 더욱더 내그런 하트 말하는 다중들이 더 성숙해지는 많아지는 실질적으로 또 이렇게 고양되는 그런 어떤 계기들이 이제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역자치연구소 최용성이었습니다.